안녕하십니까,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남은 시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일정 동안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빠릅니다. 네. 이제 벌써 이 162경기가 이제 20게임도 채 남지 않은 일정이 됐는데, 남은 일정에서 좀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지를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뭐 에런 저지가 홈런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이제는 뭐 63개 치는 거는 좀 무리죠. 힘들어졌다고 네. 보고 어디까지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 뭐 당연히 오타니 50-50 부분 또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 두 개야 워낙 메이저리그 전체적으로도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저희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차치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애틀랜타의 포스트 시즌 이런 거 얘기하지 마. 이런 아무도 관심 없는 얘기 하면 안 돼. 그럼 뭘까? 김하성이 언제 돌아올지. 아, 그쵸. 그게 제일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또 애호가 부리면 안 되네 또. 김하성 선수가 처음에 부상을 당할 때만 해도 10일 끝나자마자 복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부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젠더보 가치가 결국 유격수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게 지금 김하성 선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젠더보 가츠가 계속 2루에 나온 이유가 김하성 선수의 부상이 장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포지션을 바꾸지 그치. 않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격수로 나왔다? 이거는 시즌 막판까지 김하성 선수가 복귀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샌디에고가 포스트 시즌을 바라보는 팀이다 보니까 굳이 지금 아픈데 무리해서 복귀하기보다는 포스트 시즌 일정에 맞춰서 잘 복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김하성 선수도 시즌 후에 FA가 되다 보니까 이 FA에 맞춰서 또 몸값을 높이는 기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정규 시즌에 나와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 물론 포스트 시즌에 돌아와서 잘해주면 이 프리미엄이 붙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일찍 돌아와서 좀 많은 어떤 표본을 보여주는 게 그렇죠.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하성 선수가 뭐 급하게 돌아오는 거는 이제 원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정규 시즌 막판에 돌아와줘서 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다음에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현재 뭐 타율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수비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송구가 네.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송구가 안 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어깨 통증이 남아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남은 시즌에서는 이제 국내 메이저리그 팬들은 가장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다저스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다저스 같은 경우 야마모토가 이제 어깨 회전근개에도 부상 돌아왔는데, 과연 부상 여파 없이 또 남은 시즌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를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저스 마무리 누군가. 지금 야마모토에 이어서 타일러 글래스나우도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선발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케빈 스톤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야마모토 비롯해서 솔레어티가 또 합류해서 그렇죠. 잘하고 네. 있기 때문에 선발진은 문제가 아닌데, 단기전이 다가올수록 이제 우리 모두의 그 다저스를 보고 있는 모두의 걱정은 로버츠의 불펜 운영이야. 로버츠의 불펜 운영이 이제 단기전에 갈수록 항상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저스는 무조건 확실한 마무리를 두고 가는 게 맞아. 맞아요. 예, 마무리가 없이 유연한 불펜 대처를 한다? 그건 보치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로버츠한테는 그게 안 돼요.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로버츠 감독은 확실한 마무리를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가을을 맞이하는 게 괜찮을 텐데, 지금 당장 확실한 마무리 할 수 투수는 보이지 않거든. 네. 코팩이 제일 낫지. 네, 코팩의 구위는 확실히 좋긴 한데 마무리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치. 좀 불안한 면이 있고, 그라테롤도 복귀를 했는데 그라테롤도 부상해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로 쓰기는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에반 필립스가 반등했다 이런 리포트를 봤는데, 저는 에반 필립스가 한번 내려간 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 빅매치에 나와서 지금까지 믿었던 모습들 보여줄지 이게 확실히 잘 안 서요. 그러니까 로버츠 감독이 이제 에반 필립스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그대로일지도 좀 의문이고, 그래서 저는 이 확실한 마무리 투수를 빨리 찾아서 이제 고정시키는 게 다저스의 과제일 텐데, 그걸 이제 남은 일정 안에 소화를 해야 되는 거지. 선발 투수를 포스트 시즌 하면 4인 로테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선발 투수에 있는 선수가 한 명 불펜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저스 선발 중에 강력한 구위를 가진 선수들이 꽤 있어요. 마비로 갑니까? 마무리로 마무리로 간다고?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갑자기 그렇게 불펜 마무리로 돌려가지고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네. 또 남은 일정 봤을 때 형이 궁금했던 점은 뭐예요? 저는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또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미네소타가 네. 또 하락세를 타면서 디트로이트가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뒷심을 디트로이트가 끝까지 발휘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5할 승률을 맞추는 게 디트로이트는 현실적인 목표일 네.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런 비슷한 측면에서 이제 시카고 컵스가
과연 또 이 어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또 와일드카드 경쟁팀들을 위협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시카고 컵스도 쉽진 않거든요. 그쵸. 네, 이게 그냥 고춧가루 부대라는 그 이미지가 강하지 시카고 컵스가 정말 뭐 진지하게 와일드카드를 노리기에는 뉴욕 매치와 애틀랜타의 전력이 일단 더 앞서 보이는 건 사실이고 안정돼 보이는 건 이제 맞기 때문에 이 시카고 컵스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컵스 같은 경우에도 카운셀 감독이 왔기 때문에 우리 포기합니다. 100개 선언합니다. 이거 안 되잖아. 사실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100기를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성적이 좋아. 애매했잖아. 그게 더. 그래서 이제 컵스가 이제 막판에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양키스와 볼티모어의 지구 선두 싸움. 네. 이거는 양키스의 어떤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또 두 팀은 이 정규 시즌 안에 어쨌든 싸웠잖아요. 네. 벤치 클리어링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팀은 계속해서 좀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이 신경전을 펼칠 텐데 누가 지구 우승하는지도 이제 지켜봐야 될 그 부분이겠죠. 팀 중에 2위로 떨어지는 팀은 결국에는 또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그렇죠.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다른 1, 2팀보다 성적이 더 좋더라도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러야 되는 상황으로 밀리기 때문에 반드시 1위를 차지해야 되는 두 팀 중에 한 팀이고요. 그러니까 AL 중부 다시 이제 돌아보면 미네소타가 좀 떨어지는 추세고 캔자스가 이제 치가 올라올 듯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캔자스가 워낙 연승 연패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가디언즈와의 격차를 못 좁히고 있어요. 맞아요. 예. 가디언즈도 지금 후반기 승률이 5할이 안 됩니다. 5할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버티고 있는 이유가 쫓아와야 되는 팀들이 이제 확실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트 감독의 지도력이 발휘되는 거지. 보트 감독이 초보 감독으로서 정말 잘해왔는데 마지막까지 당황하지 않고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좀 관심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뭐 저지 오타니 얘기도 있었지만 그 밖에 치열한 개인상 수상이 또 내셔널리그 신인왕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폴 스킨스와 잭슨 메릴이 시즌 막판까지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피츠버그도 폴 스킨스의 시즌을 접지 않을까 싶었는데 끝까지 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폴 스킨스가 아예 시즌을 접기보다는 5이닝은 최소한 계속해서 던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폴 스킨스가 이제 전력 투구를 해버리면 5이닝 12K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잭슨 메릴이 또 힘들어. 아, 그치. 그러니까 잭슨 메릴이 지금 정말 뭐 홈런도 계속 치고 있고 정확성 높은 타격 바탕으로 해서 이 팀에 보탬이 많이 되고 있는데 폴 스킨스가 일단 앞서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5이닝만 채운다고 해도 또 폴 스킨스가 어쨌든 이 시즌 마무리를 이제 다 같이 한다고 치면 이 경쟁에서는 아직까지 저는 스킨스가 위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야수를 좀 더 높게 보는 분들은 이 잭슨 메릴이 더 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임팩트에서 역시나 폴 스킨스가 좀 더 앞서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오타니와 린도 MVP 경쟁 끝났습니까? 아, 끝났죠. 린도가 지금 시티필드 나올 때마다 MVP를 연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의 투표에서 린도어가 1위표 9표를 그러니까, 많이 가져갔던데? 네. 생각보다 많이 가져갔는데 그래도 50-50 하면은 끝났다라고 봅니다. 나는 오히려 에런 저지와 바비히트 주니어의 MVP 대결이 좀 더 치열할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바비히트 주니어와 에런 저지는 그러니까 바비히트 주니어는 딱 이 시대가 추구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표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캔자스티가 만약에 진짜 포스트 시즌 간다. 이거 진짜 큰 가산점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타니와 린도보다도 바비히트 주니어와 이 에런 저지의 격차가 생각보다 좀 좁혀질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오타니와 저지 토론에서 이창석 기자가 야수로서의 가치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비히트 주니어가 저지보다 야수로서의 가치가 더 높지? 높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저지가 만약에 페이스가 안 올라온다 하면은 지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거의 60개 가까이 쳐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60개를 치면 이거는 MVP에 그냥 못을 박았다고 해도 되는 건데 55개다. 애매합니다. 굉장히 애매해져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바비히트 주니어의 승리 기여도가 10위를 찍는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모르지. 되면 모르는 거야 진짜. 진짜 모르는 거. 근데 승리 기여도 샀는데 더 용이한 선수는 바비히트 주니어 맞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네, 보이고 그리고 불개주 물론 이 토론토는 이제 포스트 시즌하고 이제 전혀 거리가 멀게 된 팀이지만 불개주가 후반기 때 정말 가장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퍼포먼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봐야 될 것 같아. 포스트 시즌 컨텐더 팀들에서 이런 활약 보여주고 있는 선수와 난 이미 좀 마음 편하잖아. 아, 그치. 개인 기록만 신경 쓰고 있는 팀에서 이런 성적을 찍고 있는 선수의 가치는 동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개주가 정말 이 성적이 진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휘한 것인지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강속구 투수 리그 대표 그렇죠. 에이스 네. 제이콥 디그롬이 이번 주 토요일에 복귀를 하고요. 그
경기를 이창석 기자가 또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쉬워져 돌아오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두 명의 에이스 투수들이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잘 던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이제 또 한 명의 노장 선수죠. 저스틴 멀랜더가 최근에 부상 복귀 이후에 너무나 부진하다 보니까 휴스턴 포스트 시즌 로테이션에 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네.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벌랜더가 마지막에 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케빈 스미스에게 그렇게 당했다는 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쵸. 아, 참 이게 시간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슬펐던 그런 경기였었어요. 오늘 남은 일정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놓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놓친 부분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